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이 뒤로는 처가의 회사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아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 자란 편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러했지만 엄마에게 들어보니 초등 이전에는 아빠의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 집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 힘든 시기에 엄마는 엄마대로 저희 남매를 키우며 식당 허드렛 일도 하시고 아빠는 아빠대로 회사에서 일당백을 하며 최선을 다하시며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제가 초등 4학년 때 오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완벽히 회사가 안정이 되었다고 해요. 집안은 어려웠지만 저희 남매에게만은 그런 티가 나지 않도록 키워주셨기에 저도 오빠도 어렵고 힘든 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밝고 긍정적이셨기에 저희 남매도 그런 부모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 매사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게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에서 절 우선으로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을 본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반듯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인정해 주셨고 결혼을 허락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에 그만 허락을 하셨지요. 시댁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님은 주부이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남동생은 취준생이었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예비 시댁을 오가며 느낀 점은 그냥 정말 평범한 어느 가정들과 다르지 않았고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 무뚝뚝하시지만 자식들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아버님이셨기에 시댁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는 각각 모아둔 돈이 저는 약 1억, 남편은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동갑이었기에 아무래도 남편이 사회생활을 저보다 덜 하기도 했고 저는 제가 버는 월급을 용돈과 부모님께 드리는 조금의 생활비를 빼고 모두 모았었고 남편은 월급의 절반을 생활비로 들여 모아놓은 돈의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을 해도 시댁에 생활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냐고 물어보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해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간은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라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이 가장 우선이니 생활비는 임의대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니 양가 부모님 용돈은 생신이나 명절 등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양가 부모님 모두 사회생활을 하시는 만큼 생활비 지원은 연세가 더 드셔서 사회 활동이 어려워지시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에 이루어졌고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저희는 모든 결정 사항들을 매번 상의하여 절충점을 찾았고 그랬기에 딱히 불만도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결정도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하여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고 각자의 집은 각자 챙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 상대 집안과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눈치 주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아주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무심한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싶을 때는 전화를 드리기도 했지요.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제게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었지만 저희 아빠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반차를 쓰는 날이면 저희 아빠 회사에 맛있는 간식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빠의 취미인 등산과 스쿼시 등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라도 일부러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진심으로 하나뿐인 사위이니 저희 아빠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인과 사위도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아빠를 겪어보며 알게 되었다면서요.
저희 아빠는 자식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사위의 의견도 며느리의 의견도 잘 들어주시지요. 남편은 이런 분위기에 저희 집이 좋고 그런 저희 아빠가 좋다며 스스로 잘 챙기고 잘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전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오빠도 결혼 준비부터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신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으로 저희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시면서도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를 자연스레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하다 보니 저도 결혼 때까지 1억을 모았고 오빠도 그 정도의 돈을 모아 결혼을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앞으로 결혼 지원금도 모아두셨다며 주시려고 했지만 저와 오빠는 모두 그 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젊어 얼마든지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저도 오빠도 시작과 처가의 도움도 일절 받지 않았었습니다. 비록 결혼을 하며 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젊은 저희가 못 갚아 나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전혀 생각지 못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찾아가 시동생의 입사를 부탁하고 본인도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그 어느 회사에서도 선택받지 못할 만큼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적극적인 것도 아니었고 열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분야도 전혀 다르고 아빠의 회사에서 찾는 인재상도 아니었기에 아빠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각 팀장들과 이야기도 해보아야 하고 인사팀과도 조율이 필요하지만 회사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지인들의 청탁에 의한 입사는 한 건도 없었기에 회장인 본인이 아닌 본인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남편도 시동생도 추후 회사에서 구인 공고가 나면 해당되는 부서에 지원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빠는 제게 또 오빠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위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으신가 보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은 아빠에게 회사 일에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그 사이 2번의 구인 공고가 나갔음에도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 생각이 정식 입사가 아닌 낙하산, 회장의 사위로 입사를 하고 싶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제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 남편이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나타내어도 별다른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남편의 그런 꿍꿍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런 검은 속내는 오래지 않아 제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아빠가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지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오빠 중 그 누구도 아빠의 회사 일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고 각자의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하는 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 뻗어가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빠의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지 오래이고 전문 경영인도 채용해 함께 운영하고 계신 만큼 회사의 추후 방향은 아빠 개인의 의사보다는 경영 일선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함께 의논해 그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발끈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도 아버님이 고생고생해서 일군 회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 향방이 정해지게 둘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아빠가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건 우리가 또 당신이 이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빠 회사에 지분이 없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오빠도 없다고 했어요. 한 번도 지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라도 회사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자고. 그리고 아무리 법인이라고 해도 창업주의 자식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의 절반은 저희 몫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호도 그런 꿈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왜 남편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 이해가 안 가. 나도 오빠도 아빠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없어. 더욱이 지분도 없다고. 게다가 아직 아빠가 정정하신데 돌아가실 생각까지 벌써 하면서 회사의 반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 내가 너무한 거야? 자기야, 그런 거 바라지 마. 나도 싫지만 우리 아빠도 그러실 분 아니야. 누누이 아빠는 갖은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회사 망하는 거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전문 경영인도 영입하신 거고 본인 돌아가신 후에도 탄탄한 회사가 유지되길 바래서 오빠와 내가 아닌 회사를 정말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실 거라고 했어. 오빠에게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올 거라면 정식 입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라고 하셨었어. 그런데 오빠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분야가 다르다 보니 오빠는 지원도 하지 않았어. 물론 나도 그랬고. 그래도 아빠는 우리에게 아쉽다고 하지 않았어.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고. 그러자 남편이 그런데 장인 어른이 왜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받아주셨을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사위라서? 아, 그러면 너무 서운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아빠 회사에 가려고 했어? 나중에 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장인 어른에게 입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시면서 나보고 정식 입사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고. 아,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뒤로 다시 부를 줄 알았더니 끝까지 부르지 않으시더라고. 내가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덥석 울어가지 않으셨겠어? 장인어른 늘 존경했는데 그때 이후론 솔직히 좀 실망이긴 해. 뭐라고? 아빠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당신 미쳤어?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건 통하지 않아. 우리도 입사하려거든 정식 입사 절차 다 거치라고 하신 분이야. 그간 직원들이며 친인척들 청탁이 한 번도 없었겠어? 우리 힘들 때 벌레 취급하던 친척들도 아빠 회사 승승장구 하니까 다들 밥 사겠다면서 형제, 자식들 입사 청탁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본인 먹은 밥값 정확히 계산해서 내고 오시는 그런 분이야. 전혀 통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당신 정말 제대로 실수했어. 남편은 제 이야기에 자신이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와 저희 가족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화를 내네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해줬어요. 아버지 회사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 개인의 노력과 재산일 뿐이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아빠의 재산이기에 자식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 몰래 아빠 찾아가서 본인과 시동생 취직 청탁한 것만으로도 내 얼굴에 똥칠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신이 사위인데 장인에게 가서 못할 말 했냐고. 자식으로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가족이자 회사의 일원으로 재산을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제 몫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회사가 되었든 저희 부모님 집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재산이 되었든 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따져서 챙겨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 김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허황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당장 깨주어야겠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잘하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다녀서 남편의 회사 생활과 업무, 실적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은 결코 저보다 못합니다. 그런 남편이 아빠 회사를 물려받고 자신의 사업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그 검은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 재산을 탐내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 재산이 탐이 나면 나에게 너희 부모님 재산을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제게 줄 수 있는 건 빚뿐이라고 하네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희 부모님 재산만 언급하며 제게는 빚만 주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나 혼자서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연애 때 누구나 그렇듯 꼬시기 위해 잘 해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콩깍지가 씌어서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신은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재산 노리는 것도 진심이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고생고생하며 읽어놓은 재산과 회사인데 언감생심, 오빠도 나도 생각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그냥 갈라서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무슨 그런 일로 이혼을 이야기하냐며 난리였지만 글쎄요. 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더 많은 돈을 들고 함께 준비했는데 처음에 했던 그런 배려도 결국엔 당신에겐 다 당연했던 것 같다며 갈라서는 마당에 각자의 기여도까지 반영해 1원까지 깔끔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희의 이혼 진행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 제게 시댁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뭘 그렇게 뻐기니? 사위도 자식인데 우리 아들이 대체 틀린 말 한 게 뭐야? 사돈도 가족이고 사돈 총각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7년째 취직도 못하고 있는 사돈 총각이 있으면 나 같으면 안타까워서 하다못해 회사 주차 관리라도 시킨다. 너도 너희 부모도 우리가 더 못 산다고 무시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나랑 너희 시아버지였다면 너희 오빠가 놀고 먹는다는 걸 알면 당장에 불러다 일자리 줬을 거라고. 그리고 그 좋은 회사를 왜 기껏 키워서 남을 준다고 그 난리시라니? 자식들이 다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니 사위가 기꺼이 자신이 하던 일 그만두고 가서 맡아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하사돈이 고생을 덜 하셨나 보다. 본인 죽고 자식들이랑 옆에 내가 고생을 해야 하늘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지.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그 사람도 시동생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조만간 공고가 나가니 입사 지원해 보라고 했는데 그 둘이 지원하지 않은 거라고요. 지금껏 낙하산, 청탁에 의한 입사, 특별 입사 등이 없었는데 아빠가 회장이면서 그 룰을 깰 순 없는 거잖아요. 친자식인 저와 오빠에게도 입사를 희망하면 정식 절차를 통해 입사 지원하라고 하셨었는데 사위새끼 그게 뭐라고 낙하산으로 입사를 시키겠어요? 딸이랑 갈라서면 그저 남인 수검댕이 속을 가진 놈일요. 저희 아빠가 그저 허허 웃으신다고 물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도 30년 넘게 회사 경영하면서 다를 대로 닳고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분이세요. 아버님처럼 따박따박 월급 받고 어머님처럼 집에서 들어앉아 TV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분이라고요. 아무튼 전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 이혼합니다.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면 이혼 성립 안 되겠죠.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결혼을 하며 살면서도 남편의 마음속에 저희 친정의 재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때 왜 전 남편이 입사를 청탁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입사를 시킬 마음도 없었지만 한번 퇴짜를 놓으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타입 같지는 않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제게는 잘해준다고만 생각했던 아빠였기에 자신의 이야기에 저희 부부가 흔들리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갈라섰고 재산은 시작 전부터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은 제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그럴 이유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직을 했고 저는 얼마 전 최연소 여성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했지만 그 아픔을 보상받듯 승진을 했으니 그것에 많은 위로를 받으며 앞으로 펼쳐질 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